오늘 알려드릴 강의는 우선 출금 신청 아이페이아웃 등록해서 돈을 어떻게 찾는지를 중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 시간이 된다면 회원가입, 또 이런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점은 제가 고비에서 받은 수당을 어떻게 찾는가. 내 수입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내 수입이라는 칸에서 전자지갑을 누르시면 제가 고비로 인해 들어온 수당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페이아웃이란 포털이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고비는 수당이 이제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면 이 수당을 지급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지급 요청을 누르셔서 최소 10달러의 돈을 이렇게 보내시면 바로 제가 돈을 출금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아이페이아웃이라는 사이트로 돈이 송금되게 됩니다.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페이아웃이라는 사이트에서 저의 신분 등록 그리고 저의 계좌나 카드 신청을 통해서 제 수당을 이전을 해서 돈을 이제 뽑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어렵진 않지만 출금 신청을 하고 그 출금 신청된 아이디를 받고 그 아이디에서 신분 등록을 하고 계좌 등록을 하고 카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렵진 않지만 대기하는 시간이 꽤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이트를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꾸시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아직 고비 사이트에 한국어를 번역해주는 한국어로 된 그런 기능은 없고요. 크롬으로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를 직역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크롬으로 가르쳐드리는 편이고, 크롬으로 이 고비 사이트를 들어오셨을 때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페이지 번역하기라는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줌을 좀 해드리면 이것까지 주면 안 되군요. 네. 이 페이지 번역하기라는 우측 상단에 이게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셔서 한국어로 바꾸시면 한국어로 변경이 됩니다. 직역의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되고요. 그래서 전자지갑란에 제 수당이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지급 요청을 통해서 아이페이아웃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따라하시면서 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제가 첫 번째 할 스텝은, 제가 수당이 있으신 분들은 지급 요청을 해놓는 겁니다. 제 수당을 아이페이아웃으로 보내서 아이페이아웃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게 최소한의 10달러. 근데 처음에는 이제 선불카드, 직불카드가 없었는데 카드 신청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저희는 카드 신청해서 카드를 받아 쓰고 있고 요새는 카드로 쓰고 있는데, 카드를 만드는 비용이 10달러입니다. 10달러. 근데 들어가시면 이 월 등록비 유지비가 한 1달러, 2달러씩 계속 빠져요. 그래서 10달러 넣으시면 10달러가 아닌 한 8, 9달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카드를 만드시는 비용이 조금 모자라시거든요. 고비.com에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최소 카드를 신청하실 분들은 카드 신청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카드 신청을 저희 팀에서는 많이 알려드린 편이고, 최소 15달러를 보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드립니다. 15달러를 보내시면 카드 만드는 비용이 10달러 정도 들어서 등록비 유지 빠지고 15달러 정도 보내시면 카드만 등록까지 하시면서 바로 카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달러를 최소 보내라 하시고, 또 이 카드를 빨리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 빠른 배송이 있습니다. 한 30에서 40달러를 더 내시면 카드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고, 저희는 느리게도 하나 시켜봤고 빠르게도 시켜봤는데 한 2주 차이로 시켰는데 빠른 게 한 2주 만에 왔더라고요. 한 1주 조금 넘으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카드를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50달러를 보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스텝은 전자지갑에서 나에게 수당이 들어와 있으면 지급 요청을 눌러 최소 15달러에서 50달러를 이렇게 체크하고, 네, 모든 지급 요청은 매주 목요일 날 승인된다고 합니다. 요청 확인 누르시면 이제 이 아이페이아웃이라는 사이트로 돈이 송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을 보내시는 걸 지금 추천드리고 15달러에서 50달러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그 전에
제 아이디가 메일이 잘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고비 아이디의 기능도 하지만 문의사항이나 어떤 이 출금 등록 같은 게 이 이메일로 다 이어집니다. 아이디이기도 하지만 제 이메일을 사용한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 이메일이 정확한지, 그리고 한 메일이랑 다 한 메일을 추천 안 하시더라고요. 잘 연락이 안 된다고. 저희 쪽에서도 한 메일을 쓰시면 잘 연락이 안 오는 분들이 계셔서 꼭 네이버나 지메일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이메일이 확실히 맞으시면 수용 신청을 이 이메일 쪽으로 하셔서 이 아이디로 쓴 이메일로 지금 요청된 아이페이 아웃 아이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꼭 맞은지 확인하시고, 이메일이 맞으시면 이 지금 요청한 돈은 목요일을 기준으로, 미국 시간 목요일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메일이 오게 됩니다. 보통 메일을 하시면 고비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 출금 관련된 이메일은 고비에서 오지 않고 이월렛 서포트라는 곳에서 옵니다. 저는 이렇게 출금 신청을 한 거를 이월렛 서포트에서 계속 받고 있고요. 그래서 고비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이월렛 서포트라는 곳에서 옵니다. 보시면 이월렛 서포트 보시죠. 그래서 고비에서 왜 출금 신청 보내준다는데 왜 안 오지가 아니라 고비란 이름이 아닌 이월렛 서포트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처음에 오시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이월렛 검색만 좀 해주시면 낸 사람의 이월렛 치시면 이렇게 많은 이메일이 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오는 이메일이 제 출금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이거는 텐데 이월렛에서 이월렛 서포트라는 곳에서 이월렛 레지스트레이션 이 제목으로 오게 되는데, 그냥 가장 편하게 이월렛 서포트라는 곳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온 이메일이 제가 출금할 수 있는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이페이아웃은 또 다른 쓸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고비 유저네임, 비밀번호. 여기 오시면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 중간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면 축하합니다. 고객님의 계정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월렛 서포트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온 이메일을 찾으셔서 들어가시면 제가 쓸 수 있는 아이페이아웃에서 쓸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이 중간에 링크를 누르시면 계정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된 겁니다. 이제 이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아이디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렛 서포트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준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아이디 위에 있는 링크를 눌러 꼭 아이디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온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등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신분 등록은 뭐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디는 신분 등록이 끝났고 계좌 등록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분 아이디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기 전에 이월렛 서포트에서 가장 먼저 온 이메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복사하시거나 뭐 기록해 두셔서, 그 아이페이아웃은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이 고비 전자지갑에서 이 아이페이아웃 포털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이페이아웃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이트가 뜹니다. 고비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저는 다른 분 아이디를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으시면, 이런 받으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들어오시면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월렛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한 제 신분 등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한국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영어, 뭐 스페인어 뭐 이렇게 3개국만 됐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한국어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랑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름은 제가 등록했기 때문에 이름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씩 먼저 저는 이 나라를 바꾸라고 하거든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나라에마다 주소 쓰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를 먼저 바꿔주셔야지. 그냥 제가 힘드네요.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로 되어 있네요.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위에도 아티스트가 아닌 하나씩 어렵지 않고요. 여기 정해져 있는 대로 잘 답변만 하시면 등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자, 나라 설정 고비 가입하시듯이 나라를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코리아 리퍼블릭 하시면 이 한국에 맞게끔 주소가 변경이 돼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성별 여성분이니까 피메일 하시고 이름, 성별, 나라 지정했습니다. 재볼 텐데 한국어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쓰시면 되거든요. 주소는 풀 주소를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본인의 주소 전체를 쓰시면 되거든요. 경상남도 시 보시면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189번 길 102로 모든 주소를 다 썼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영어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이름이 한국어로 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다 해봤는데 한국어로 해도 되는데 저는 네, 한국어로 해도 됩니다. 네네네네 저는 한국어로 해도 진행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소 칸에는 경상남도 모든 주소를 쓰면 됩니다. 본인의 도, 시, 그리고 도로명, 그리고 호수까지 다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주 지역에는 이제 제일 큰 단위를 넣습니다. 경상남도 주 지역의 경상남도입니다. 주 지역. 아이고 그 주인이 연락이 오셨네요. 중간 20 빠졌답니다. 20 189문기 20 101호고요. 경상남도 도시에는 저희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입니다. 경상도 진주시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저희는 도, 시를 넣었잖아요. 예를 들어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어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소가 제일 큰 지역이 주 지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광역시나 서울특별시 사시는 분들은 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혹은 부산 진구 본인 주소에 맞게 제일 큰 단위 그 다음에 뭐 구단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단위 저희는 경상남도 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시 단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편번호는 고비 가입하시면서 많이 검색하시겠지만 도로명만 치시면 우편번호는 금방 나옵니다. 272. 네, 주인분이 보내주셨네요. 2723이고 자, 제가 이 정보를 제 건 다 끝나서 다른 물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휴대폰 번호 010을 다 넣어서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생년월일도 본인 생년월일에 맞게끔 넣으시면 됩니다. 미국이다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저희랑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안 되네요, 완전. 1, 월, 연도별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름은 등록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성별, 메일, 키메일 하시고 나라 설정, 코리아 리퍼블릭으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 주소라는 칸에는 받으실 본인의 풀 주소, 전체 주소를 써주시면 되고 주소인은 띄우시고 주 지역이란 단어에 제일 큰 단위 경상남도 혹시 뭐 광역시 하신 분들은 광역시를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 도시에는 진주시 그리고 광역시 사신 분들은 구단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써져 있는 대로 그냥 우편번호, 전화번호, 네, 생년월일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월렛으로 영어로 왔었는데 한국어로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설정해 주시면 이메일 오실 때 한국어로 왔습니다.
자, 이 선택사항은 고비처럼 띄우시면 됩니다. 선택사항은 전혀 안 넣으셔도 되고요. 신분증은 보시면 여권, 면허증, 한국의 주민등록증 이 세 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권은 여권번호 보시면 뭐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여권번호가 있을 겁니다. 여권을 쓰셔서 하실 분들은 여권번호를 넣으시면 되고요. 알파벳과 숫자가 진행된 여권번호를 하시면 되고요. 운전면허증 번호는 운전면허증 보시면 위에 운전면허증 번호 있는 거 아시죠? 뭐뭐 다시 뭐뭐 숫자 이렇게 있는 번호를 넣으시면 되고요. 신분증 번호는 주민등록증 번호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개로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있으신 신분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은 저희 나라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이잖아요. 저는 이걸로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게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으로 했을 때는 바로 되더라고요. 혹시 여권이 있으시면 여권 번호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권은 그 앞면 뒷면 따로 없이 한 면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여권 번호 추천드리고 저는 오늘 받은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다시. 이 슬래시는 안 들어갑니다. 이 슬래시, 이게 이 띄운 표시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붙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연면허증 번호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체크, 본인이 마땅한 체크, 약간 동의, 수주로 하고 이제 거래 핀 번호입니다. 이 거래 핀 번호를 잃어버리시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모든 거래를 진행할 때 이 핀 번호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통장 비밀번호 같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시면 잠시만요. 주인분한테 하고 싶은 번호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최소 4자리에서 10자리로 하셔야 되고 이 번호를 잃어버리시면 네, 번호를 요청하는 번호가 왔고요. 이 번호를 잃어버리시면 다른 기능이 아닌 이 3개의 다른 질문으로 질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옛날에 하던 비밀번호 찾기 방식인데 저도 비밀번호 한번 오류가 나서 막혔던 적이 있는데 다른 제 정보사항이나 뭐 휴대폰 그런 등록이 아닌 이 질문 3가지로 맞췄을 때 이 비밀번호를 새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진행하실 때 거래 핀번호를 잘 정하셨으면 핀번호를 기억해 두신 게 가장 좋고 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이 질문들을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지만 꼭 기억하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신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걸 잃어버리시면 핀번호를 찾는 방법은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핀번호를 잘 지정하시고 까먹지 않으시고 이 답변에 어떤 답변을 넣든 사진을 찍어서 기억을 하시던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핀번호를 잃어버려도 다시 꼭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질문에 상관없이 해놓고 제가 이 화면을 좀 활용을 해놓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면 넘어가면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이름 그리고 성별 영어로 되어 있지만 메일 남성분, 피메일 여성분 해서 하고 나라는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로 바꿔주시고 제일 위에는 전체 주소를 써주시면 됩니다. 도에서 시, 도로명, 호수까지 써주시고 주소 2번은 띄우시면 됩니다. 주소 2는 띄우시고 주 지역에는 가장 큰 단위 경상남도, 광역시 분들은 광역시, 도시에는 저희 도부는 뭐 시단위 그리고 광역시 분들은 구단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번호, 휴대폰번호 너무 쉽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꼭 수신 언어를 한국어로 하셔야 편하겠죠. 해주시고. 그리고 신분증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그리고 신분증 이렇게 3개 있고 저희는 오늘 운전면허증을 하기 때문에 하고
여권은 여권 번호, 운전면허증은 제일 위에 있는 면허증 번호, 그리고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넣으시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면허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4자리의 거래 핀 번호입니다. 통장 비밀번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4자리 이상 해주시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핀 번호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기능이 아닌 이 3개의 질문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번 잃어버렸을 때 이 답변을 무조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답을 하시든 이걸 꼭 기억해 두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신 거를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 됐으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름이 뜹니다. 이름, 주소, 나라, 성별, 생년일 맞으시면 메일 맞으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제가 기입할 수 있는 정보들은 기입이 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자지갑에서 보낸 이 지급 요청에서 보낸 달러가 이렇게 잔고를 IP에어 잔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내면 바로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출금 사이트인 IPA웃의 잔고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제 정보를 등록을 하고 카드 신청이나 계좌 등록을 한 뒤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분 단계인데요. 저희는 운전면허증을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하는데 사진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의 앞면이고요. 여기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백사이드 오브 가버먼트면 뒷면입니다. 저희는 운전면허증 앞면, 뒷면을 그러면 여기 올려보겠습니다. 요거를 좀 힘들어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휴대폰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이렇게 요 칸을 누르시면 파일이 뜹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하신 분들은 갤러리라는 파일이 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찍은 사진을 그 갤러리에서 제 신분증을 클릭을 하시면 그 앞면이 여기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찍어놨고요. 혹은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가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기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휴대폰으로 반듯하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옮겨 저에게 전송을 해서 이렇게 제 바탕화면에 사진을 빼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일을 빼줬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올라간 거 이게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공유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을 바탕화면이 어디로 카카오톡에 빼서 이렇게 저는 이름 바꾼 다음에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신분이기 때문에 크게는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을 반듯하게 찍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클릭 한 번이면 이제 사진이 올라가거든요. 컴퓨터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하신 분들은 사진을 반듯하게 찍으셔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갤러리 파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갤러리에서 제가 본인이 찍으신 신분증 사진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컴퓨터에서 했으니 찍어놓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이렇게 옮겨놔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박지현님의 운전면허증 앞면, 뒷면을 제가 해놨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사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리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문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이 사이트에서 판단할 수 있는 신분증 사진을 제가 업로드를 한 거고요. 한번 올려주니까 없어지네요. 자, 뒷면도 올려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뒷면도 이렇게 갤러리 찾아서 올리시고 업로드 하시면 이렇게 저는 제출을 다 한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문서를 제출하시면 최대 3, 4일의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여기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신원 확인을 저희 신분증을 통해서 여기서 확인을 한 뒤 이제 다음 제 마음껏 돈을 뺄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신분 확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서가 성적 업로드 됐고 한 3, 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W8BN 이렇게 사실 무슨 이게 무슨지 모르겠는데 되게 쉽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진을 제가 말씀하신 대로 앞면, 뒷면 다 올리셨으면 마지막 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엄청 많은 영어가 뜨는데요. 전혀 놀라실 거 없이 아이고 이게 안 바뀌네요. 백지연 씨가 됐네요. 백 가방 지연 씨가 됐네요. 자, 이렇게 많은 영어 중에 이렇게 꼼꼼히 안 보셔도 되고요. 저희는 여기에 사인을 할 겁니다. 저희가 맞다는. 근데 이런 본인이 사인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제 이름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무수한 영어들이 있지만 꼼꼼히 안 읽으셔도 되고요. 여기 첫 번째 1번에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밑에 칸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로 쓰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어를 또 발음대로 직역을 해서 이렇게 이름이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을 원하시면 본인이 영어 이름을 쓰는 게 추천해 주신 게 맞았네요. 네. 진행은 되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 영어를 써주실 분 써주시고 근데 본인이 근데 내 이름은 이게 한국어로 썼는데 이게 아니라 박지연인데 내 이니셜은 이게 맞다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온 이름과 사인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온 이름으로 사인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셔서 제출만 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신분 등록에 대한 거는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했던 게 많죠? 이름, 뭐 주소 다 넣었고 핀 번호 정했고 지문사항 정했고 그리고 앞면, 신분증의 앞면, 뒷면 잘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어가 무수히 많은 이 등록 칸에도 그냥 제 이름을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노란색 칸에 붙여넣기를 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저희 신분 등록은 이걸로 끝이 난 거고요. 이 신분 등록을 한 뒤 한 3, 4일 정도면 신분 등록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계는 어렵지 않지만 저희 전자직업에서 보내도 좀 대기 시간이 걸리고요. 또 이 신분 등록을 해도 좀 대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맡기시기는 좀 힘드시고요. 뭐냐면 자기 비밀번호도 결정하셔야 되고 또 대기도 있고 그 이런 답변들이 본인 이메일로 오기 때문에 이 일은 대리로 맡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잘 배우셔서 본인이 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막상 해보면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 등록까지는 끝났고요. 신문 등록이 끝난 아이들을 제가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8B에는 미국에 세금 납부한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거는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네, W8B, 8벤 뭐 이런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 이름을 똑같이 여기 나온 이름을 노란색에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는 신문 등록이 끝난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납부에 동의한다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전 몰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잠깐 없긴 하지만 신문 등록이 끝나면 이렇게 돈을 인출할 수 있고 계좌 등록할 수 있고 카드를 주문할 수 있는 칸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 이 돈을 고비 사이트에서 얼마를 보냈고 이걸로 해서 계좌로 뽑았고 돈을 얼마를 보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월 유지비가 1.5달러씩 나갑니다. 한 달에 1.5달러씩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출금 수수료는 제가 최대 다른 아이들 1,000달러까지 뺐는데 수수료는 항상 5달러더라고요. 더 많이 빼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사이트를 쓰시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월 유지비 1.5달러와 출금 수수료 5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제일 중요한 계좌 등록과 카드 신청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어렵진 않지만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못 따라 하셔도 밴드나 자료 있는 아이페이아웃에 카드 등록 주문하는 이런 PPT 자료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들으시고 직접 해보실 때는 그 PPT 자료나 이런 다른 자료들로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등록하시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 직불 카드가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직불 카드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계좌 등록은 사실 저도 하기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처음에 많습니다. 근데 카드 주문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카드 주문을 조금 처음에 추천을 드리고 또 들으시기에 집중도 있게 들으시기에는 카드 주문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카드 주문하는 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문으로 끝나면 이렇게 제 아이디는 제가 돈이 입금되고 뽑을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도구를 변동해서 뽑을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카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불카드 주문하시면 아직 선불카드로 제가 만든 카드가 없기 때문에 카드 주문 해보겠습니다. 수수료는 최소 5달러고 어떤 큰 금액 이상의 시는 0.025%가 붙는 것 같네요. 아이페이아웃 출금 시에 수수료는 최소 5달러가 들고요. 그 어떤 큰 단위 이상의 시는 0.025%가 붙는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붙는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드 등록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이미 지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국가가 사우스코리아로 지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안 돼 계신다면 찾으셔서 국가 사우스코리아 맞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진행을 해볼게요. 선불카드 주문 사우스코리아로 주시고 이건 저희가 만들 시 나올 카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아이페이아웃에서 보내주는 카드고 세계 지도가 있길래 실물 받아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자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에 솔직히 배송비용이라고 보는 거 맞나요? 카드의 가격 및 배송 비용은 총 9.95달러, 15달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요청을 최소 월 유지비가 나가니 최소 15달러에서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익스프레스 빠른 배송 35달러가 붙네요. 50달러를 보내는 게 좋다고. 그래서 보낼 때 최소 15달러에서 50달러 지금 요청 보내주시고 가격을 보셨으면 느리게 받으시면 10달러만 있으면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아이디고요. 이름 다훈 정인데 저희는 뭐 따로 중간 이니셜이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이름은 맞은지 확인만 하시고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름 다훈 정. 배송지 주소에 영문으로만 입력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주소 영문으로 어떻게 하지? 라고 놀라지 마시고 자, 네이버에 가시면 영문 주소 변환기가 있습니다. 영문 주소 변환기 하시면 본인의 그 도로명 주소만 넣으셔도 알아서 영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네, 저희 집 주소를 넣었는데 저희 집 주소만 넣으면 이렇게 풀로 영문 주소를 번역을 해줍니다. 순서도 영어권에 맞게끔 번역을 해주고요. 그대로 복사를 해주셔서 이렇게 마우스로 복사해도 되겠죠? 이렇게 우클릭해서 복사해 주셔서 배송지 주소에 영문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이 주소에는 이렇게 전체 주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경상남도 진주시 몽골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네이버 영문 주소 변환기를 치셔서 저희 도로명 주소만 넣으면 바로 영문으로 주소를 변환해 줍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문 주소로 바꾸신다 하시고 도시는 이거 아까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도시는 말씀드렸지 진주시입니다. 진주시도 영어로 복사를 해주셔서 붙여넣기. 진주시 주 지역은 또 저희는 경상남도였죠. 경상남도 큰 단위 경상남도. 이것도 영문으로만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에는 영어로 진주시 저도 그냥 스펠링 모르지만 붙여넣기 한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 복사해서 시 붙여 넣어주고 도도 여기 영어를 복사해서 주 지역에 붙여넣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시 분들은 여기 똑같겠죠? 풀 주소 넣어주시지만 도시에는 구단위 해운대구, 부산 진구단위 그리고 주 지역에는 부산 광역시를 주 지역에 영문으로 그대로 번역해 준 거를 저희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 기능은 여기 네이버의 영문 주소 변환기를 사용하시면 편하고요. 우편번호는 숫자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생년월일은 저희가 아까 신분 등록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여기 보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드 만드는 기본 가격은 9.95달러, 10달러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천천히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리는 기간으로 받으실 거면 추가 비용이 붙지 않고요. 빠른 배송으로 하실 거면 35달러를 내시면 저희는 2주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주하고 조금 더 걸린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된 대로 2주에서 3주 35달러 내시면 2주에 3주 만에 아까 여기 보이는 이 카드를 고비 수당으로 바로 연계된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했을지 총액은 45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 50달러를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세더스 오토매틱 트랜스퍼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 이 기능을 누르시면 사이트에 전자지갑에 있는 돈을 보냈을 시에 이 카드로 바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개 있잖아요. 계좌를 등록할 수 있고 뭐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또 비트코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기능을 누르시면 제가 보낸 돈을 카드로 바로 입금 받겠다. 이 기능입니다. 세더스. 이건 영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 여기 보시면 세더스 오토매틱 트랜스퍼 이거 하시면 이걸 누르시면 고비의 수당을 IP아웃으로 송금하셨을 때 바로 카드로 들어온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는 이 기능을 누르지 말라고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뭐 카드만 쓰실 거면 이렇게 체크하시고 나중에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기능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체크를 안 해놓겠습니다. 저는 계좌도 등록해 그리고 본인 등록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핀 번호, 통장 비밀번호 같이 앞에 맞는 핀 번호 이런 데 써 있는 겁니다. 돈을 출금할 때나 만들 때 핀 번호를 넣어주시고 계속 하시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름은 그대로 잘 진행이 됐고요. 여기 주소, 이 카드를 받을 주소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영문으로만 입력해 주세요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네이버에 영문 주소 변환기를 넣으셔서 저희 집 주소만 이렇게 하시면 네이버에서 알아서 영문 주소 변경을 해줍니다.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여기 다 주소에는 전체 주소를 기입을 해주시고요. 도시에는 시단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주 지역에는 도단위도 영어로 똑같이 복사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우편번호 이런 건 다 기입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고비에서 수당을 보내면 바로 카드로 돈이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없이 바로 카드로 바로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 확인하시고 아까 맞는 거래 핀 번호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고비에 수당을 지금 제가 다 인출을 해서 지금 단 10달러도 없는데 그래서 이 카드를 만드는 비용 최소 10달러에서 많게는 45달러까지를 기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보내신 이 커미션 수당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있으시면 이 수당으로 결제할 수 있는 칸이 제일 위에 뜨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당으로 결제하시는 걸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시면 클릭을 하셔서 수당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체크를 해주시고 그냥 네, 지금 제가 수당이 없어서 이렇게 안 뜨지만 고비에서 들어온 수당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체크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제가 보낸 수당으로 카드 만드는 비용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 칸이 수당이 있으면 여기 제일 위에 칸에 비용이 뜹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하신 걸 추천을 드리고요. 굳이 신용카드까지 하시면 마지막으로 네, 청구 주소가 뜨는데 아까 만든 집 주소 아까 저희가 기입한 주소를 여기 보시면 집 주소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입을 하시면 네, 아까 저희가 기입을 했던 영문 주소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 더 기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결제 칸에 꼭 수당을 보내시는 걸로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없으시면 이렇게 제 신용카드로도 결제는 할 수 있습니다. 수당으로 할 수 있는 칸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이 카드를 받을 청구 주소를 아까 집 주소 사용을 기입하시면 체크하시면 아까 넣었던 영문 주소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누르시면 이제 주문이 잘 된 겁니다. 저는 카드를 다른 걸 받았기 때문에 될 것 같고, 네. 한 번 더 수당으로 이 카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요. 그게 돈이 있으시면 그 란이 뜹니다. 그걸 꼭 체크를 해주시고, 이 카드 받으실 주소도 아까 기입했던 집 주소 사용을 누르시면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계속이라는 칸을 누르시면 주문 확인 뒤에 바로 카드는 신청이 됩니다. 이 카드를 받으시면 이제 이 카드 기능은 고비에서 이 수당을 보냈을 시 이 카드로 넣으시면 이 카드로 뭐 어디든 리더기만 있으면 결제도 되고요. 또 인출도 할 수 있고요. 되게 편합니다. 카드 하시는 게 주문도 편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카드 기능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 등록을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 계좌 등록이 조금 카드보다는 번거롭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좌를 하나 등록을 해놨고요. 지금 인출 옵션이 비트코인 계좌 카드 있는데 계좌를 한 번 더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내 계좌. 아이고, 내 계좌 있구나. 자금 인출. 자, 고비에서 돈을 보내시면 여기 잔고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 돈을 카드로 보낼 건지 제 계좌를 연결해서 할 건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계좌를 받으실 거면 제 계좌를 등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금 인출을 클릭을 하셔서 새 인출 정보 등록에 은행 계좌를 누르시면 이제 계좌 등록할 수 있는 란이 뜹니다. 계좌 별명에는 그냥 그 계좌를 어떻게 부를 건가 해서 저는 뭐 제 이름과 어떤 은행의 계좌사인지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냥 이름만 쓰셔도 되고 그냥 별명입니다. 체크할 수는. 그리고 은행 국가는 당연히 저희는 한국이니까 코리아로 되어 있고요. 통화를 어떤 걸로 받을지도 선택은 제가 봤을 때 한국 계좌니까 한국 원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코리아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 통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스위프트 코드라는 걸 처음 봤는데요. 여기 해외 거래 계좌 시 필요한 코드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스위프트 코드를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내용은 해외 결제할 때 필요한 은행사마다 필요한 코드고요. 저희는 스위프트 코드를 어떻게 찾냐면 이것도 그냥 저는 네이버에 검색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카카오뱅크로 진행해 볼게요. 카카오뱅크 스위프트 코드 치시면 각 은행사마다 이 스위프트 코드가 뭔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많이 쓰시는 거 있죠? 신한은행 스위프트 코드 이렇게 치면 그 은행사마다 제가 어떤 은행 계좌를 등록할 건지 여기에 기입을 하시고 그 은행사에 대한 스위프트 코드를 넣으시면 이렇게 블로그나 정보들을 그 은행사의 스위프트 코드가 뭔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뱅크로 할 거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스위프트 코드를 또 제가 찾아놓은 블로그에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카카오뱅크이신 분들은 또 동일합니다. 카코 KR 이 카카오뱅크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지만 은행사가 다르신 분들은 그 은행사에 맞는 은행을 치시고 스위프트 코드를 검색을 하셔서 그 은행에 맞는 스위프트 코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은행사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카카오뱅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맞는 코드로 쳤습니다. 또 국내 은행마다 이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드 번호인데요. 좀 잘린 것 같은데 이 코드 번호입니다. 그냥 이게 은행에 코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코드 번호가 있고요. 기업은행, 국민은행 004, 003 있고 저는 또 찾아놓은 걸 카카오뱅크는 090이기 때문에 여기에 09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네, 이렇게 계좌번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조금 밑에 어렵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계좌 별명, 자기 계좌를 어떻게 부를 건지 하시고, 국가, 통화 잘 확인해 주시고, 은행마다 해외 거래할 때 필요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스위프트 코드라고 하는 건데, 참 질문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받고 나서 비번 설정을 따로 안 하나요? 하시는데, 제 생각엔 저희도 출금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그 긁어는 봤는데 출금 안 해봤는데, 아마 그 처음에 맞는 핀 번호가 출금 번호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거는 빠르게 출금을 한번 해보고, 저도 그 돈을 얼마 안 보내놔서 밥값 쓰는데 카드를 다 긁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1000를 카드로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1000가 카드로 들어오면 출금을 할 때 어떤 비번을 넣는지 제가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출금할 때 처음에 만든 핀 번호로 비밀번호를 눌러볼 거고요. 혹시 다른 변수나 다른 상황이 생기면 제가 또 정우희 대표님한테 전달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 번호가 비밀번호이 맞다고 하네요. 이 번호는 저희 아버지가 들고 계시거든요. 카드는. 그래서 아버지가 확실하실 겁니다. 핀 번호가 카드 출금 시 필요한 비밀번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 번호를 꼭 잃어버리지 않고 네,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면 스위프트 코드는 몰라도 되지만 해외 결제 거래할 때 쓰는 코드로 정확히 몰라도 되지만 저희 코드는 검색을 해서 네, 같이 신청. 그래서 저희 은행 제가 등록할 은행사의 코드가 뭔지 여기 스위프트 코드라고 되어 있는 코드를 확인해서 그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복사를 해서. 그리고 은행별 숫자로 된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해외 결제할 때 같이 쓰는 코드이기 때문에 다 같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090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또 네이버에 찾아서 넣으시고 본인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은행 이름 이제 은행인데 은행 이름 영문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영문으로만 입력해 주세요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해외 결제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이버에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제가 카카오뱅크로 등록할 거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계속 예를 들이지만 다른 쓰실 은행사 이름과 영문 이렇게 넣으시면 요거는 모든 지점을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요거는 조금 찾기 어렵고요. 들어가시면 또 이 영문 주소에 대한 것도 많은 분들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하고자 하는 은행사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는 영문명 이름을 찾으셔서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오브 코리아 코프 이렇게 돼 있네요. 은행사마다 이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은행사에 맞는 이름 네이버나 어디 구글에 검색을 해보셔서 이름 이렇게 따오시면 됩니다. 은행사마다 영문명이 다릅니다. 잠시만요. 이게 넘어갔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창을 띄우고 있으니까 이게 세션이 만료됐네요. 다시 들어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만 좀 꼼꼼히 확인해야 될 게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했네요. 은행 계좌 등록까지만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당률 제가 빠르게 만들어 갈게요. 자, 이렇게 기입을 했으면 이제 은행 이름, 영문명 그대로 따오시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네.
똑같이 네이버에 카카오뱅크 영문 주소를 넣으시면 다 일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알려주실 때 영문 주소와 이거를 다 여기서 기입을 해주십니다. 누가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또 영문은행명은 이거고 스위프트 코드는 이렇게 돼 있고 영문 주소는 이렇다. 네. 저는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그냥 그대로 복사하셔서 지점 주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은행 이름과 지점 주소 넣어달라고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네이버에 제가 쓸 은행사의 영문 주소, 영문명 클릭하시면 사람들이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저희가 당연한 거 주민등록번호 제 거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국가 그리고 주소는 저희가 신분 등록할 때 이런 남아있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좌 별명 이렇게나 하시면 되고요. 저는 계좌번호를 했고 국가 통화 확인하시고 스위프트 코드 이런 코드들은 모르시는 건 다 네이버 들어가셔서 제가 쓸 은행사와 그에 관한 스위프트 코드 뭔가 제가 쓸 은행사와 은행별 코드는 뭔가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으로만 입력해 주셔도 되어 있지만 제가 등록할 은행의 영문명 제가 등록할 은행의 영문 주소만 네이버에 클릭을 하시면 검색을 하시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시면 저는 지금 이게 등록된 주소라서 등록된 계좌가 이렇게 뜨네요. 이제 이렇게 되시면 제가 등록할 수 있는 계좌 기본 등록이 된 거고요. 그 다음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쓰는 계좌가 이거밖에 없어서 보여드릴 게 없어서 하는데 뒤에는 통장 사본 앞면만 아까 신분 등록할 때처럼 똑같이 사진만 찍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통장 요 정보들을 다 기입을 잘 해주셔서 넣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뒤에는 이제 사진 업로드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사진 업로드에 통장 사본 앞면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아까 신분증 사진 올리듯이 올려주시면 계좌 등록까지 끝납니다. 그러고 이제 이분들 이 아이페이아웃에서 확인이 되면 바로 계좌 등록이 돼서 지금 저는 이 카카오뱅크 계좌 등록을 해놔서 이렇게 이월렛에서 은행 계좌로 해서 인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인출이 다 된 거고요. 계속해서 인출하고 있었고 인출 시간은 제 경험상 첫 인출은 조금 걸렸었고요. 일주일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두 번째 이후부터는 인출 속도가 한 4일? 3일, 4일? 많게는 5일? 네, 이렇게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계좌 등록과 선물 카드 주문해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제가 비트코인을 전혀 몰라서 안 하지만 코인 쓰시는 주소랑 그리고 공공요금 고지서 3개월이 지속적으로 그 주소에 들어간 기록 그 사진을 여기 또 기입을 해주시면 네. 이 부분은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비트코인을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는데 비트코인은 공공요금 고지서가 없는 분들은 은행 가서 영문 거래 내역서 있죠. 본인 거. 그거를 여기에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하시면 금방 승인되고요. 일단 출금 신청을 하면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화요일 날 수당 지급된 것을 화요일이나 또는 수요일 출금 신청을 하면 아이페이아웃은 매주 목요일에 한꺼번에 이렇게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페이아웃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새벽에 아이페이아웃에 뜨면요. 그때 출금 신청을 비트코인이나 계좌나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출금 신청을 하면 이틀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확히 그렇게 지급되니까 비트코인이든 어떤 것든 매번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공요금 고지서 없는 분들은 은행 가서 본인 영문 내역서를 떼시면 돼요. 잔고증명서, 영문 잔고증명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